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 중에서 발생하는 하지, 다리 상해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발목에 있는 외과나 내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관절 부위에 해당하는 무릎뼈들의 어떤 골절이 가장 상해가 많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특이적인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경골, 정강이뼈 상단에 고평부라고 있는데, 그 부위가 이제 골절되거나 다치게 되면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차후에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일상생활의 통증이라던가 당사자분이 이제 관리하고 사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고평부 골절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있으셔서 그 내용을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사자분께서는 이제 이륜차 운전을 하시던 분인데, 차대 이륜차 사고로서 이제 넘어지면서 고평부가 심하게 망가지신 내용인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경골 상단에 분쇄 골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 기록지에 봐도 티비아 플래터 이제 프랙처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이 부위가 이제 복합적으로 분쇄 골절이 돼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경복수를 했다고 했지만 고평부 이제 상단에 보면은 좀 이렇게 뭉퉁거리게 이렇게 좀 뼈의 형체가 좀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거는 이제 분쇄 골절, 한번 골절 돼가지고 아무리 집도의가 기술이 좋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전복수를 했다 그래도 파손된 망가진 뼈의 형태가 심각해서 수술 후에도 저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평부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뼈들하고 틀리게 관절면 바로 아래나 관절면까지 연결되는 부위에 바로 있다 보니까 무릎 관절에 있어서 치료가 장기적으로 이행됐다 그래도 차후에 어떤 극심한 통증, 그 다음에 관절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예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된 이제 보상 종결, 손해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상태에서는 치료를 장기적으로 더 이행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상태, 그러니까 경골, 정강이뼈 상단에 관절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치게 되시는 분들은 진단 주소는 여기서 나왔지만 12주 진단 나왔다 얘기하셨는데, 진단 기간도 길고 저 진단이 끝나도 장기간에 우선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선사가 이제 처리했던 고평부 위임자분들, 피해자분들께서 봤을 때도 최소한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는 치료받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 부분은 젊으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치유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치료돼서 이제 종결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초중반에 해당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 되시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시고 기력도 떨어지시고 그러다 보면 치유 능력도 떨어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부시에 발생한 사고에서 고평부 골절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지, 재활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까지 생각을 해서 치료가 어느 정도 이행된 다음에 치료의 효과가 없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의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겠다 생각이 드실 때 이제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된 종결 이제 처리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사례로서 봤을 때는 지금 치료 기간을 더 길게 보시고 재활 치료까지 충분히 하신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6개월밖에 안 지났다 그러면 6개월 딱 지나서 하신다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도 상이면은 더 좀 치료를 권장해 드리고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다리 부분의 흉터 부분에 대한 성형수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흉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리 부위에 아마 넘어지면서 사고 나서 여러 군데 찰가상이라든가 수술 흉터 부위가 아마 좀 크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형외과적으로 원상 회복에 들어가는 성형수술 비용에 대한 향후 치료 비용,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상 부분에서 추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평부 골절은 이제 그 골절의 형태 등등에 따라 가지고 상중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분 정도면은 이제 분쇄 골절에 한모 골절까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제 나중에 관절염까지 발생한다면 영구적 노동영상실비로 인정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평부 골절이 예를 들어서 경미하게 좀 발생했다 그러면 상중하로 따져가지고 3년에서 한 7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노동영상실 기간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자분들이 자신이 골절된 형태라든가 그 정도를 주치의하고 충분히 상담하셔가지고 향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지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차후에 이제 보상의 종결을 하실 때 내가 한시장애가 될지 영구적 노동상실비 영구장애가 될지 그런 부분들까지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꼭 보상액, 손해액에 적용을 하셔서 종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상인공성 김선사는 무릎 골절 중에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고평부 골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의 이런 내용들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걸 약속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